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나 첫 번째 신용 등급이 신용 점수제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관련 내용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신용관리 팁과 관련된 7가지 꿀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용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용도가 좋다라고 하면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손쉽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신용도가 나쁘다라고 하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자금에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7가지 꿀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단계의 신용 등급제에 대한 부분이 신용 점수제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많은 정보와 돈을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이니까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로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신용 등급제가 아닌 신용 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을 해서 관련된 다양한 금융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은 정보고 정보는 돈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위에는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신용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홍보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신용도가 궁금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신용도를 알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용도를 빈번히 줘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꼭 필요한 상황,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신용 등급을 줘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빈번히 신용 등급을 줘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뒷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곳의 대출을 받는 것은 분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 군데 쪼개져 있는 대출도 특정 한두 군데로 이렇게 합산관리, 통합관리 하심이 여러분들 신용관리 관점에서는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부분과 두 번째 얘기한 부분은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대출 신청 시마다 신용도를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도를 자주 줘야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득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을 한 군데 선정을 하셔서 꾸준히 이용하고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용관리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하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나 통신비 등은 주거래은행을 이용해서 자동이체로 연결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신용거래 이력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신용도 파악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하나 또는 한 2개 정도 발급을 받아서 연체 이력 없는 거래 이력을 만들어 두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거래 이력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용관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관련해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 등의 대출은 무조건 지양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 또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받으실수록 그러한 이력 자체가 여러분들 신용관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체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소액 연체도 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0만원 이상을 5인 이상 연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신용관리 관점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염두를 하시고요. 그리고 연체금을 갚을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신용관리를 견고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연체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변경된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등급이 신용점수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약간의 금융거래에서 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슨 기존의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경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2021년부터 개인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종수만 산정해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등급으로 되어 있던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점수제로 1점부터 1000점까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 신용평점만 산정해서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인 사업자 등 기업의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 심사 기준을 도입해서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관련 예시인 것이죠. 동일한 사람인데 신용등급이 7등급의 신용평점이 662점이라고 했을 때 6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분은 대출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신용평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출의 적적성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가령 A은행은 664점 이상 대출 가능, B은행은 660점 이상 대출 가능, C은행은 655점 이상 대출 가능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신용평점이 특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면 이 변경된 시스템 내에서는 대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10등급 분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의 이 신용 거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폭넓게 확장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기존 6등급 이상인데 나이스나 KCB 같은 경우에 680점 또는 570점 이상인 경우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서민금융 상품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점수 이하이면 즉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되시면 이러한 서민금융 상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등급제로 했을 땐 4등급 이하인데 점수제로 변경되었을 때는 각 기준별로 이 해당 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금융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저는 앞으로도 돈이 되는 생생하고 좋은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